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사팀 권소연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는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거죠? 오늘은 좀 구글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기초적이고 아웃바운딩 형태의 광고를 하기 전에 일단 필수로 기반을 다져놔야 할 검색 광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 광고 중에 먼저 검색.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광고주분들이 좀 구글 검색 광고를 왜 하는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다른 매체랑 마찬가지로 집행해 보기 전에는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구글 포털에서 검색량이 사실 좀 많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사 및 이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제품을 고려해서 메인 키워드만 먼저 좀 진행해 보시는 걸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네.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을게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국내 검색 엔진들의 검색 점유율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네이버로만 좀 검색을 많이 하셨었는데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구글 검색량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는 사이트마다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네이버가 한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구글이 30에서 35%, 그리고 나머지가 뭐 빙이나 뭐 카카오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표만 봐도 구글 검색 광고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구글이랑 네이버랑 뭐 다음 카카오 키워드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보통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업무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평상시에 검색할 때도 그렇고 그 여러 개의 포털 사이트,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 구글 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하나만 사용하잖아요. 이제 저는 네이버만 주로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익스플로러가 종료가 되고 크롬 브라우저 사용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이 검색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넘어갔거든요. 구글. 네, 맞아요. 이게 저도 원래는 네이버만 사용하다가 이제 구글이 아무래도 업무할 때 기본의 바탕화면으로 크롬이 있으니까 구글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털 두 개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저의 예를 들면 네이버는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나 기사 같은 이런 컨텐츠 위주로 좀 많이 찾아보고, 구글은 좀 필요한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서칭할 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제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구글이랑 네이버 포털에서는 어느 정도 키워드에 대한 기반을 일단 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노출되는 그 카카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많이 이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만약에 검색 광고를 하시게 되면 카카오 같은 거는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랑 구글은 좀 필수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글 검색이 필수다. 네. 이제 앞서 말한 내용과 더불어서 좀 사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브랜드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구글 검색이 필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제 아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팅 단위부터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세팅에 대한 거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좀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진짜 간단하게 뭐 네이버로 치면 뭐 캠페인 광고 그룹 요거부터 좀 기초적인 세팅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세팅? 네, 완전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러면 기초 세팅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구글 검색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좀 주의해야 될 점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네이버를 많이 보통은 진행을 하시니까 네이버랑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검색 광고가 그러니까 네이버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설정한 입찰가랑 품질 지수, 이게 이제 조합이 되어서 1등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만약에 제가 품질 지수가 한 칸이다 하더라도 입찰가를 어마어마하게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좀 순위가 커버가 되기는 해요. 이제 뭐 무조건 1순위에 노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구글 검색 광고는 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노출과 과금 방식이 다르죠. 최대 CPC 입찰가 곱하기 품질 평가 점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노출되는 순위 그리고 노출률 그리고 과금 방식이 이제 정해지고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만 하셨던 분들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구글 검색 광고 처음에 진행하시면은 이제 광고가 안 뜬다고 좀 왜 그러냐 이렇게 당황하셔서 문의를 맞아요. 좀 많이 주세요. 네, 많이 말씀하세요. 네, 광고주 분들뿐만 아니고 심지어 마케팅 하시는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도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저도 좀 더 자세히 한번. 네, 이게 저도 저번 주에도 이제 질문을 들어왔던 내용인데 이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품질 평가 점수. 자, 품질 평가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네이버 품질 지수랑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품질 지수는 아시다시피 초록색 한 칸에서 7칸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입찰가에 곱해져서 정확하게 그 입찰가가 나오게 되는데 품질 평가 점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항목을 이제 AI가 판단을 해서 이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큰 항목들만 먼저 적어보면 키워드와 광고의 관련성 그리고 뭐 클릭률, 랜딩 페이지의 품질 그리고 검색 유저, 뭐 관심사 이제 뭐 되게 많아요. 항목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네, 대표적으로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좀 많이 품질평가 점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여기 뭐 키워드랑 키워드와 광고 관련성 그리고 뭐 랜딩 페이지 품질 이런 거는 구글 AI가 좀 크롤링해서 판단을 하고 있죠, 약간. 네, 맞아요. 이게 AI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구글에서는 이제 서치 콘솔로 네. 좀 검색 엔진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치 콘솔이든 카페24에서든 좀 수시로 SEO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SEO를 진행해야 이렇게 자연적으로 AI가 크롤링하게 되는데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품질평가 점수 곱하기 최대 CPC 입찰가로 이제 상단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아무리 최대 CPC 입찰가를 높게 설정을 하더라도 저희 광고가 무조건 1등에 고정돼서 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이거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구글은 품질 지수만 100%가 돼도 광고가 좀 잘 돌아간다. 근데 안 그렇다고 질문을 좀 주셨어요.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 품질평가 점수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품질평가 점수라고 제가 일단은 워딩을 해볼게요. 이제 품질평가 점수가 100% 된다는 그 수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구글 검색 광고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최저가 점수가 %로 나오잖아요. 네. 이 %가 뭐 98%, 99%, 100%가 된다고 해서 품질평가 점수도 높은 건 아니에요. 이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아이디가 유이신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품질평가 점수가 몇 점인지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 이게 잘 됐다고 해서 지금 안 그렇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키워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클릭률이랑 전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표를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컨설팅을 내려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는 광고의 메인 키워드는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이 구글 포털 사이트에 상주하는 유저들이 그 키워드와 우리 광고 그리고 광고를 통해 랜딩 페이지 넘어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다르잖아요. 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제일 좋은 건 일단은 계정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뭐 어떤 업종이시고 뭐 어느 정도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 간단하게라도 말씀 주시면 조금 더 추가적인 답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면 품질평가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엔 당연히 이제 연락을 받지는 못하지만 네. 저희 여기 왼쪽 오른쪽에 저희의 그 연락처가 담겨 있는데요. 라이브가 끝나고 이제 전화나 아니면 편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정에 그 관리자 권한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 권한을 추가해 주시면 확인을 하고 네, 어떤 식으로 좀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네. 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품질평가 점수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자 올려보면 네. 일단은 질문이 오셔서 저거 먼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구글에 키워드 검색했을 때 메뉴에 스폰서라고 뜨면서 제품들이 여러 개 이미지랑 나오는 건 무슨 광고인가요? 쇼핑을 말씀해 주시는 거. 네, 이게 네이버에서도 파워링크가 먼저 뜨는 키워드가 있고 쇼핑 검색이 먼저 뜨는 광고가 있듯이 구글 키워드에서도 이제 구글 검색 광고랑 구글 쇼핑 광고 좀 네. 영역이 다른데 어떤 키워드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미지니까 아무래도 쇼핑 검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일단 이커머스 업종이신 것 같은데 쇼핑 검색 광고 그러니까 구글 쇼핑 광고도 일단 저희가 지금은 구글 검색 광고를 말씀드리고 있어서 쇼핑이 오늘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혹시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게 되면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네, 품질평가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품질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좀 어떠한 액션들이 있을까요? 좀 진우 대리님께서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좀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요런 아까 뭐 클릭률이나 랜딩 페이지 품질, 검색 유저, 관심사 이런 게 다 요소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광고를 친절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랜딩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광고 내용이 좀 연관도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랑 랜딩 페이지의 연관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고 저는 광고주분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킹을 주긴 줘야 되는데 너무 연관이 없거나 그렇죠. 어그로성만 심하다면은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어그로성 뭐 문구는 네. 적당하게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SNS 같은 경우에 좀 후킹성이 강한 맞아요. 어그로성이 강한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구글은 좀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품질 점수에 좀 영향을 미쳐서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연 대리님은 후킹은 어느 정도만 네. 네, 후킹은 어느 정도만 주는 것을 권장 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신경을 써서 네. 캠페인을 세팅하면 되는데 그럼 혹시 그 캠페인을 세팅할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나 질문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은 또 따로 없을까요? 다양하긴 한데 좀 지금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네. 일단 키워드 검색 유형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중요하죠. 네. 네, 이게 지금은 네이버도 있긴 한데 예전에 네이버에 없었어서 좀 많이들 물어보신 건데 일단 키워드를 검색할 때 유형이 뭐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한번 적어주시고 네. 말 그대로 확장 검색은 이제 내가 검색한 키워드에 더 확장을 시켜서 더 이제 검색어가 노출이 되는 건데 동의어, 유사어, 파생어 그리고 관련 검색어 이런 거에도 다 노출이 되는 유형이고요. 네. 구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한 키워드 앞이나 뒤에 뭐 전미사, 접두사 붙은 것까지 다 노출이 되는 거고 일치 검색은 말 그대로 딱 그 검색한 키워드에만 노출이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네이버에도 적용이 됐지만 네. 만약에 브랜드명이나 뭐 제품명 같은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뭐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어야 된다. 이러면은 무조건 뭐 일치 검색어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뭐 해봤자 뭐 구문 검색 정도까지만.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 키워드여가지고 최대한 많은 노출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거는 확장 검색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많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유형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딱 이 브랜드나 제품에 맞는 키워드만 네, 해당 그거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러면은 일치 검색 그리고
뭐 조금 더 한다고 해도 구문 검색 정도까지만. 네, 확장까지는 하지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뭐 AMPM 글로벌이 브랜드라고 하면은 AMPM 글로벌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쓸 때는 이제 일치 검색을 쓰고, 아니면 AMPM 글로벌 광고, 뭐 예, AMPM 맞아요. 글로벌 마케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구문 검색까지 쓰는데, 확장 검색은 뭐 구글 검색 광고 하는 법 이렇게 좀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니까 좀 확장 검색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사람이 뭐 어떻게 검색할지 저희가 다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어떻게 검색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 네. 한 글자가 넘어가네요. 때문. 불가능. 네, 불가능. 네, 이게 되게 오늘 구글 검색 말하면서 되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도 당연히 이 어떻게 검색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게, 네이버든 카카오든 검색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구글이 이제 이런 확장, 구문, 일치 검색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가 어떻게 검색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키워드만 노출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확장 검색으로 좀 더 다양하고 넓은 범위로 노출시킬 것이냐를 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유님이 네. 또 질문 주셨는데, 확장, 구문, 일치 중에 뭘 가장 추천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아까 뭐 질문 주신 걸로 보면 이커머스 업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막 브랜드가 엄청 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확장 검색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케이스면은 핸드폰 케이스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뭐 휴대폰 케이스, 휴대전화 케이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 유형으로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저도 이 휴대폰 케이스를 검색을 할 때 보통 뭐 범퍼 케이스, 뭐 실리콘 케이스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할 때도 있지만, 아이폰 13 미니 불투명 케이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 막 몇천 개, 몇만 개를 다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최대한 다양하게 등록은 하되, 등록하는 키워드들을 확장으로 네. 이게 등록하는 게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의류 브랜드 할 때는 조금 달랐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와이드 팬츠를 찾아요. 그럼 제가 와이드 팬츠를 찾을 때는 일반 이제 뭐 1차 핏이나 뭐 좀 더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 부츠컷이나 이런 게 아무리 떠도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찾는 와이드 핏 바지가 없으면 안 사요. 이게 또 특히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한 건데, 뭐 투턱 바지를 샀는데 투턱이 아니에요. 그럼 전 쳐다도 안 봐요. 들어갔다가 투턱이 없어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좀 그 키워드에 대한 소구가 명확할 때는 보통은 확장 검색까지는 안 쓰는 게 좀 더 괜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랑 그 지금 어떤 제품을 메인으로 판매하시는지 그 제품의 유형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 제품,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확장을 권장드린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까지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 구글 검색 이 방금 UID를 가지신 분이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처럼 이 집행하는 이제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브랜드의 제품도 그렇고 인지도나 예산이나 아니면은 이 검색 광고를 통한 목표 또 이게 너무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할 때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검색 그 비율을 차지하냐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검색 광고가 있고, 실제 전환만을 위한 검색 광고가 있고, 좀 다양하거든요.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른 경우에는 좀 어떻게 검색 유형을 정하는지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광고주와 소통 통하고, 아니면 뭐 따로 마케팅 실무자가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 같이 상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일치랑 확장을 했을 때 검색어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소진이나 전환율에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좀 논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네, 그 더 브랜드 잘 아시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하시니까 이거는 좀 면밀하게 소통을 해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콜라 요기치님께서 자, 근데 구글 검색에서도 전환이 잘 일어나나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네이버 아니면 구글 아니고 유튜브에서 맞아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비슷한 그 문의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그 유튜브 MAU가 거의 카카오톡을 따라잡기는 했어요. 이제 네. 한 4천만. 앱 사용 시간은 저 1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또 영상이고 길기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특히 유튜브에서 그냥 흥미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보, 그러니까 서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의 특징과 구글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아예 다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보통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엑셀이 궁금해요. 엑셀이 궁금한데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엑셀 뭐 이렇게 이렇게 치는 뭐 이렇게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되게 많이 이제 서칭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영상에 이렇게 쭉 흐름도 나와 있고 말로도 설명을 해주니까. 근데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떤 사이트나 어떤 단어나 아니면 어떤 뭐 집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데이터가 필요할 때, 왜냐면 그 유튜브는 뭐 한 15초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필요한 거 오로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니까 보통 유튜브는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인구의 변화량을 데이터를 이렇게 캡처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구글 검색으로 서칭을 한 다음에 이 필요한 데이터만 딱 추출해 갈 수가 있죠. 네. 그런 유저의 특징 때문에 구글 검색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 전환이 잘 일어나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하고 있는 그 여성 의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자사명 검색으로 수익률이 한 2만 3만 %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이게 셀렉샵이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는 이 브랜드 안에 좀 여러 다른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 키워드랑 그다음 메인으로 가져가는 그 완전 상위 카테고리, 블라우스면 블라우스, 뭐 바지면 바지, 이런 키워드로도 로아스 6-700%는 거뜬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판매 타겟이 해외에도 있나요? 지금은 이제 국내에만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원래는 메인으로 판매처가 미국이랑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광고에서 노출을 시킬 때도 항상 일본어랑 영어는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의류업종에서는 설날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주요 타겟 중에 해외가 있으시면은 무조건 구글 광고는 좀 안고 가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 검색 관련해서 지금 오늘은 검색 광고지만 그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것도 구글 애드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거 은근히 유튜브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유튜브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것도 다 구글에서 세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답변이 좀 되셨을지.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겨주시거나 또 연락 주시면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구글 검색에서도 전환이 잘 일어나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유형과 좀 다르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어떻게 검색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브랜드 대표, 뭐 실무자, 마케터 이런 분들과 협의가 꼭 필요하다. 네. 일단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일단 이렇게 이 확장 부문 일치 검색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제가 다음 주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제가 구글 검색 광고를 뭐 네이버나 메타만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때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제 그 캠페인 세팅을 할 때 저희가 뭐 광고 제목 몇 개, 설명 뭐 몇 개, 사이트 링크 몇 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네. 그 제일 상단에 뭐 효력, 약함, 뭐 이런 효력, 나쁨 이런 게 뜨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더 추가해라 뭐 이렇게 뜨는데
이때 저도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딜레마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구글 이렇게 화면에서는 네. 제일 뭐 인기가 있고 아니면 차별적인 이런 제목과 설명들을 최대한 뭐 제목 15개, 설명 4개, 사이트 링크 4개 이런 식으로 다 넣으라고 하는데 요구하는 게 좀 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근데 나는 노출시키고 싶은 정확한 내 단어나 소금만 노출시키고 싶어요 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구글 검색을 공부하면서 세팅을 할 때는 이게 다 세팅을 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진짜로 빽빽하게 다 세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돌려서 우회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 채워야 되니까 채우는데 대신 조금 단어의 순서만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단어를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뭐 조사나 형용사 이런 거만 좀 바꾸는, 약간 꼼수를 네, 꼼수죠. 어떻게 보면은 꼼수를 써서 양은 다 채우는데 모든 이 설명과 제목이 내가 원하는 딱 하나의 소구만 노출하게끔. 네, 그렇게 세팅을 좀 보통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팅을 하실 때는 좀 당연히 이 광고에, 그리고 우리가 광고하려는 제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소구랑 그리고 여러 형태의 유저들에게 후킹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유입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이 키워드를 통해 유입된 유저들이 이탈도 적게 하고 전환율을 높일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면 이 많은 제목과 설명들을 좀 하나의 소구 포인트에 맞춰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캠페인 세팅 시 뭐 제목, 그다음에 설명, 뭐 사이트 링크 등 구글에서는 여러 가지를 세팅하세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무자는 하나의 소구만 세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약간의 꼼수를 이용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다 세팅.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구글의 요구사항도 맞추고 그쵸. 이제 원하는 소구 포인트에서만 좀 노출이 되게 세팅이 완료되는 거죠. 네, 그래서 롤링이 아무리 되더라도 약간 검색한 사람들이 다 비슷한 내용만 보게끔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꼭 질문. 구글 검색이 아니어도 되니까 뭐 자사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매체 지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좀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 게, 제가 하나만 더 방금 생각이 나서, 이 최상단 노출 점유율 구글 검색 광고,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확실히 네이버랑 달라서 네이버를 제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입찰가로 품질 지수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구글은 이 품질 평가 지수라는 것 때문에, 이 품질 평가 지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검색 유저의 관심사,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검색 유저의 관심사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무조건 똑같은 광고가 똑같은 순위에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검색 유저의 관심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우리 브랜드에 맞게 좀 후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브랜드 전환율이 높을 만한 사람에게 최상단 노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냐라고도 이제 좀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단 노출 점유율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근데 많이들 무조건 하시면 최상단에 노출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드리시죠? 일단은 그런 거예요. 파워링크에 제가 예를 들어서 구두라는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가진 키워드를 쓴다고 해봐요. 1순위에 넣었어요.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몇천 명, 만 명 막 들어와요. 근데 안 사. 너무 안 사요. 그러면 저는 1순위만큼 어마어마한 그 입찰가를 광고비로 가져갈 만한 키워드를 통해 그 비용을 소진을 해냈고 그만큼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을 했지만 전환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실패한 광고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죠. 네, 효율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글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품질 평가 점수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상태에서 최대 CPC 입찰가를 올려야겠지만 이 그 최상단에 노출된다는 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소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상단에 계속 노출이 돼서 우리 브랜드에 맞는 유저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 브랜드가 그만큼 충분한 데이터와 검색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전환으로 이루어질 만한 유저들이 갖는 관심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저가 최상단에 있는 광고를 타고 유입이 된다 하면은 전환 가능성이 되게 낮겠죠. 그렇죠. 네, 관심이 일단 떨어지니까 이 관심 그러니까 유저의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굳이 최상단을 해서 비용만 소진할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유저 관심사 데이터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쵸. 네, 저희도 집행을 하다 보면 구글 검색 광고에만 하루에 몇백만 원을 써서 단기간에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가 필요해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용품처럼 좀 어느 정도 시즌을 안 타는 거면 몰라도 뭐 창업 같은 경우나 의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산 계절. 네, 그렇게 계절이나 다른 뭐 명절 같은 이슈를 많이 타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모았다고 해서 이제 다음 달에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브랜드 내부에 있는 분들과 저희 마케터들이랑 좀 미리 이렇게 타임라인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 구글 검색에서 이 키워드는 어느 정도 상단 노출율 점유율을 유지하자,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최상단에 하기 위해 CPC 올리자, 아니면 좀 밑에다가 넣자, 이런 식으로 좀 잦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시즌성이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거나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본다거나 하고, 만약에 신생 브랜드다 이렇게 하시면 뭐 경쟁사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게 작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곧 추석이라 제가 좀 많이 이 컨설팅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때 좀 몇 분께서 제가 작년 데이터 바탕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작년이랑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지금이 23년 3월이라 치면 작년에는 코로나가 엄청 심했을 때고, 네, 그리고 지금은 아니니까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당연히 트렌드가 바뀌고 해가 바뀌고 시즌이 바뀔 때마다 그 유저들이 생각하는 이제 지향점이나 소구점이 다른 건 맞는데, 매체에서 이 유저들의 특징이 보통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데이터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저희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 배달 어플 많이 사용하고 코로나 끝나면은 배달 어플 많이 사용 안 하고 외식이 증가하고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그 소비 문화가 되게 커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이제 보통은 재무에서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이 시계열 분석을 되게 많이 애용하는 것도 있고, 통계청이나 아니면은 좀 큰 미디어의 리서치 자료들을 네. 사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드릴 수 있냐?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집행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얘기를 나눠보고 작년엔 데이터가 이랬고 작년과 달라진 올해의 데이터는 이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합시다 라고 딱 결론을 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집행해본 데이터가 생각보다 전에 마케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업종이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업종도 광고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좀 다양한 업종이 있으니까 일단 좀 나는 신생 브랜드라서 뭐 그 전에 데이터가 없다 하시면 일단 한번 문의 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마케터의 꿈을 꾸면서 좀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 굉장히 많은 뭐 뉴스 기사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뭐 마케터들이 유튜브에 인터뷰한 내용들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그때도 생각한 게 광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구나. 와, 이것도 광고였구나를 알았는데 실제로 현직에 들어와 보니까 더 다양하고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와, 이것도 광고구나. 이렇게도 광고할 수 있구나. 이런 업종도 광고할 수 있구나라는 그 데이터들이 좀 이제 차곡차곡 곡간처럼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특정 시즌이나 특정 업종이나 특정 매체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좀 인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막 고민을 하시고 끙끙 앓으시고 네, 아시다가 막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또 다른 구글 검색에서 또 많이들 문의 주신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의 유저 특징이랑 구글에서의 유저 특징이 뭐가 다르냐? 구글 상주 유저의 특징 차이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그 소연 대리님은 약간 네이버 구글 어떻게 보통 이용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바일에서는 조금 네이버를 많이 쓰긴 하고요. 어플 때문에? 네, 어플이 있어서.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에서 좀 업무 시간이나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PC 버전으로?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리뷰 같은 거를 검색을 할 때 블로그나 요즘에는 마케터지만 광고 영역이 좀 너무 많아서 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구글을 좀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리뷰를 찾을 때 약간 광고성이 높은. 네. 그래서 구글에서 좀 그 정확한? 최대한 정확한? 아무래도 네이버는 네이버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가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검색 영역에. 근데 구글에서는 다양한 웹사이트로 이제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있어서 저는 구글을 좀 진짜 솔직한 리뷰를 볼 땐 구글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 이게 유형이 비슷한 게, 저도 모바일에서는 크롬을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모바일에서 그 네이버 앱이 있다 보니까 이 네이버 어플로 많이 좀 자료도 찾기도 하고, 그다음 구글을 이용할 때는 뭔가 저는 그 이미지나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찾을 때는 구글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냥 모바일에서는 일상적으로 저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구글은 저도 PC 버전에서는 일단 이 컴퓨터 배경화면에 크롬이 있다 보니까 이 그 PC 버전에서 구글을 되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는 좀 더 저희가 마케터다 보니까 정확하고 좀 최신의 자료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글을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브랜드의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마케터 분들이 네이버와 구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잘 팔리는 제품이고 똑같은 키워드에 똑같은 속어를 넣는데 구글에서 안 팔려요. 또 반대로 네이버는 정말 돈을 많이 써도 안 팔리는데 구글은 조금만 뭐 한 10만 원만 써도 막 로아스 3% 나오고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그 여성 의류 셀렉샵에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브랜드가 네이버에서 일반적인 키워드를 잡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키워드 엄청 비싸잖아요, 네이버가. 그래서 보통 키워드 하나에 2,000원씩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상순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네이버는 좀 더 그 매체별로 분리해서 많이 세팅을 하거든요. 통합 검색이랑 그 파워링크 더보기란이랑 또 나누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구글은
처음에 데이터 쌓으려고 그 브랜드명 빼고는 확장 검색으로 그냥 광고 그룹 하나에 다 넣었거든요. 근데 그 CPC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조금만 팔려도 로아스가 확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가를 조금씩 높여봤어요. 계속 같이 올라가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와 구글의 상주하는 유저의 특징의 차이점이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특정 제품의 특정 키워드에 대한 효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검색량과 경쟁률에 따른 입찰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실제로 세팅을 해서 고려해 본 다음에 이 키워드는 네이버, 이 키워드는 구글 이런 식으로 좀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입찰가가 너무 비싸다 싶으면 네. 좀 구글 쪽으로 하시는 맞아요. 거고. 네. 그러면 하실 때 좀 네이버랑 구글 입찰가가 보통 진우드림이 하셨던 계정 위주로 입찰가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나요? 같은 키워드인데. 네이버에서 비싼 키워드가 제가 농막 관련된 거, 그러니까 주택 짓는 거나 이제 농막 짓는 그런 부류랑 이제 요즘에 되게 애먹고 있는 게 프랜차이즈 업종,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프랜차이즈 많이 하실 거예요.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제가 너무 비싸요. 프랜차이즈가 뭐 예를 들어 뭐 고깃집 프랜차이즈, 카페 프랜차이즈 이 정도 키워드는 그래도 경쟁률이 한 60대 1, 7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창업 추천, 뭐 소자본 창업 이런 키워드 경쟁률이 4,500대 1이거든요. DB 관련된 건 정말 네. 너무 비싸요. 완전 심하죠. 네. 4,500대 1이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지금 오늘 봤을 때 그 프랜차이즈 창업 키워드 1등이 프랭크버거였고 그 다음에 뭐 디저트 3구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브랜드들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키워드를 올렸는데 2만원이 돼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입찰가가 2만원인데 첫 페이지 노출이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안 되겠다. 네이버 안 된다. 이제 대표님 이거 안 돼요 해가지고 구글로 한번 넘어갔는데 당연히 비싸긴 비싼데 품질평가 점수를 배제하고 입찰가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3에서 6천원 사이면은 어느 정도 상단 노출은 60-7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하는 의류나 가전 이런 것보다는 창업 쪽, DB 쪽 이쪽에서 좀 네이버랑 구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DB 창업 이쪽으로 하시면은 뭐 돈 많이 써서 네이버에서 뭐 4, 5페이지에 노출되느니 검색 유저가 더 적더라도 좀 구글에서 1, 2페이지에 노출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창업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첨언을 하면 제가 메타든 아니면 다른 광고들에서든 소구 잡아서 그 비교를 했을 때 업종 변경도 굉장히 많고 뭐 소자본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사가 예정이시고 창업을 하신 분들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PC 이렇게 구글 PC 버전 사용하는 것처럼 구글에서 그런 키워드가 되게 많이 검색이 되고 유입량이 많더라고요. 혹시 소연드림이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예 저는 없죠. 네, 이제 하지만 많으실 것 같네요. 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저는 광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막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저도 광고 보면서 타겟팅 돼서 혹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비싼 네이버보다 좀 구글에서 좀 더 그런 유저의 검색량도 많고 소구도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질문해 주실 게 없으시면은 오늘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마침 에스더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유튜브 광고 건너뛸 수 있는 광고인데요. 뮤직비디오도 6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뮤비는 단가가 더 비싸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가요? 이게 유튜브 광고를 보시다 보시면 30분짜리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광고를 스킵 안 하고 다 본 게 몇 개가 안 되는데 브랜드명은 안 밝히고 신현준 님이 나와서 질라탄 인척하면서 하는 광고랑 그 다음에 성동일 님이 나와서 약간
그 개그하면서 창호로 광고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광고 같은 경우도 20분짜리 막 이랬거든요. 광고 여러 개를 다 붙여서. 그래서 이제 그 뭐 6분이 넘어가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뮤직비디오가 특별히 비싸다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유튜브 광고가 이제 검색 광고가 아니긴 하지만 유튜브 광고가 CPM으로 이 견적 단가가 정해지다 보니까 조회수당 단가.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되게 타겟팅을 넓게 잡고 많이 노출되게 하면 그만큼 노출당 단가도 많이 내려가요. 제가 이제 뷰티 광고를 할 때 CPV가 한 15, 6원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냥 막 노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단가로 진행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타겟팅을 좀 강하게 건다거나 아니면은 이 관심사로 그 경쟁하고 있는 그 잠재 고객 세그먼트의 경쟁률이 좀 높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단가가 노출당 단가가 더 비싸질 수 있죠. 근데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나 문화나 그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대 카테고리에 다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분류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가 포함되어 있는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이제 비싸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관심사가 비싼 게 요즘에는 그 건강 그리고 미용 이쪽이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관심사더라도 미용이랑 그 뭐 미백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관련 관심사 이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제 그런 것처럼 뮤직비디오를 관심사로 타겟팅하는 그 기법에 광고를 하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비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영상의 종류가 아니라 좀 관심사에 따라서 이제 단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뭐 관심사를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 영상에 대해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분 다 쓸 수 있다. 네. 다 쓸 수는 있지만 다 쓰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일단은 질문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질문을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 내용 간단하게 한 번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구글 검색 광고 필수다.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더 예. 일단은 필수다. 네. 왜냐하면 이 검색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네. 라는 게 일단은 이유고요. 그리고 이 부분 좀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네이버랑 구글의 검색량이 뭐 네이버가 더 많긴 하지만 일단 그거랑은 별개로 좀 상주하는 유저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모바일이 좀 더 많고 구글은 아무래도 PC가 좀 더 많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좀 실제 같은 정보를 찾으려고 구글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에서 조금 노출이 어렵다, 경쟁이 너무 심해서 노출이 잘 안 된다 이러시면은 검색량이 조금 적더라도 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구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글을 다 다뤄보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네. 많아서 검색만 해도 지금 아직 구글 검색 다 말씀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또 이게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 좀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그런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네. 또 다음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할지를 생각을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였습니다.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권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